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으로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의 상승장의 최고점인 19,600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받쳐주고 시장의 투심이 살아있다면 즉각적인 반등을 주면서 올렸을 만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횡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의 상승장 최고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격대이기에 지지를 해준다면 상당한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하방 이탈이 발생한다면 큰 규모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단기간 내에 비트코인 가격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강하게 돌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24,000달러입니다. 24,000달러는 스윙 구간의 피보나치 0.5 라인이 위치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현재 4시간 차트에서 200EMA가 근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24,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10,000달러를 노려볼 만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거나 24,000달러 돌파 시도가 막힌다면 비트코인은 다음 지선이 위치한 가격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000달러 라인을 지키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는 14,000달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0,000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불안한 경기 전망 속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 산유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달러와 비트코인의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을 돌파했으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2022년 1월부터 미국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도가 점점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스닥은 현재 2020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횡보하던 때와 같은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의 방향성은 그때와 정반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후로 나스닥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며 34%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의 경우는 나스닥이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방 이탈이 일어난다면 코로나 직전의 위치까지 추가로 9% 정도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봉 차트 상에서의 나스닥 비트코인 상관관계는 72주 만의 최고치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증시와 코인은 함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아그레스는 달러 인덱스가 극도로 과매수된 상태이기에 급락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블탑 패턴을 완성했기에 달러 인덱스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주식과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자산시장은 강한 하락세 속에 1, 2분기를 마쳤고요. 현재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속에 3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호로는 2분기 기업 실적 공개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자료로는 6월 고용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매번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고 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연준이 이런 입장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고용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안 좋은 고용 데이터는 곧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의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하반기의 투자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긴축금리 정책이 고용주와 경제를 압박함에 따라 고용 데이터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시장의 균열이 금요일 데이터에서 확인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고용지표보다 좀 더 먼저 발표되는 중요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있었던 FOMC의 회의록은 현지 시간으로 7월 6일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발표 전후로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 올해 들어선 이후로는 늘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시장은 지난 반년간 내리 하락만 했는데 전 세계의 경기 전망이 안 좋다 보니 남아있는 반년도 무작정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는 이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불장은 힘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시장을 더 공부해야 되고요. 불장이 왔을 때 돈을 복수할 수 있는 실력을 닦고 키워야 합니다. 그 중요성을 돈패밀리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저도 변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며 더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